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사기당하지 않고 평생 확정연금 수령 가능한 달리 5% 금리가 최저 보증되는 연금에 일시납으로 5억 원 납입하면 실제 수령 연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부부가 일시납연금 가입 고민 중이라면 남성과 여성의 연령대별 수령 연금액 비교 후 건강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상품 홍보나 권유 목적이 아닙니다. 객관적 정보 제공과 저의 개인적 의견 등을 통해 올바른 보험 소비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가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활용 부탁드립니다. 지난달 변경된 사항을 간단히 보면, 월납 최저 보증연금은 가입 후 20년 동안은 달리 5% 최저 보증되고, 20년 이후 연금 개시 전까지는 달리 4%로 최저 보증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연금 지급율도 0.1% 감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시납 최저 보증연금은 가입 후 20년 동안 달리 5% 최저 보증되어 종전과 동일하고, 연금 지급율도 인하 없이 종전과 동일합니다. 이 최저 보증연금에 부부가 일시납 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누구의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핵심은 장수할 가능성이 높은 분을 피보험자로 하는 것입니다. 종신지급연금은 나이가 90세이던지 100세이던지 아니면 그 이상이라도 생존하기만 하면 평생 동일한 금액으로 확정 지급되기 때문에 장수할수록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 장수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다만 통계는 여성이 남성보다 4년에서 6년 정도를 오래 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두 분 중 한 분을 선택한다면 여성분을 피보험자로 하는 것이 좋겠네요. 일시납 1억 원 기준으로 실제 수령하는 연금액은 평균 수명이 짧은 남성이 여성보다는 대략 월 3만 원 정도를 더 받습니다. 건강 등을 종합 고려 후 선택이 필요합니다. 일시납으로 5억 원 납입 후에 65세의 연금을 수령할 때 매월 수령 연금액은 50세 남성은 313만 원, 여성은 294만 원을 수령, 55세 남성은 268만 원, 여성은 252만 원을 수령, 60세 남성은 223만 원, 여성은 210만 원을 수령합니다. 65세의 경우는 70세의 연금을 수령한다면 남성은 236만 원, 여성은 223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연금 지급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존해 있는 동안 평생 연금 수령 가능한 종신연금형이 있고,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만 연금을 받는 확정기간 연금액, 그리고 납입원금은 보존한 채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다가 사망 시 가족에게 상속하는 상속연금이 있습니다. 먼저 종신연금형은 보증기간 만료 전 조기 사망하더라도 보증기간 동안은 가족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보증기간 경과 후 생존해 있다면 몇 세이든지 사망 시까지 계속 연금이 지급됩니다. 종신연금형에는 10년 보증, 20년 보증, 30년 보증, 100세 보증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시표에서 20년 보증형을 선택한다면 매월 35만 1,000원을 지급받게 되어 20년 동안은 총 8,400만 원 정도를 수령하게 됩니다. 오래 살면 계속 동일한 연금액이 지급되겠지만 보증기간 내에 사망한다면 보증기간까지만 가족들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확정기간 연금형에도 10년형, 15년형, 20년형, 30년형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10년형을 선택한다면 매월 89만 1,000원을 지급받게 되어 10년 동안 총 1억 600만 원 정도를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더 이상 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원금 대비 실제 수령하는 금액도 거지 않아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상속연금형은 납입원금은 남겨둔 채로 원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금으로 수령하다가 사망 시에는 가족에게 남겨둔 원금을 상속하게 됩니다. 요즘 일반인들은 거의 선택하지 않습니다. 최저 보증형 일시납연금은 종신연금형만 선택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신연금으로 수령 시에만 달리 5%를 최저 보증합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다가 일찍 사망하면 그때까지 확정적으로 만들어 놓았던 기준연금액 중에서 못 받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그래서 살아서던 죽어서던 5% 달리로 또박또박 굴러간 연금 기준 금액은 받게 되기에 좋습니다. 지금부터 연달리 5% 최저 보증연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품의 구조를 보면 공시이율이 아닌 투자형 변액 상품입니다. 투자형 상품이지만 연달리 5%를 최저 보증해줍니다. 이것이 최고 장점이며 가장 중요한 추천 이유입니다.
최저 보증되기의 가입 시점에 최저 수령 가능한 연금액을 미리 알 수 있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은퇴 이후 라이프 플랜 수립에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고 안정적으로 확정된 연금 수령 가능하게 해줍니다. 연달리 5%는 어떻게 최저 보증을 받게 될까요? 먼저 연달리 5%는 납입원금 기준입니다. 사업비가 얼마가 나가도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입니다. 중도 인출하거나 중도에 해지하면 5%를 최저 보증하지 않습니다. 해지할 때는 해지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투자 수익이 마이너스여도 연단위 5%는 최저 보증됩니다. 사업비는 다른 일시납연금과 비슷한 수준인데 연금으로 수령만 한다면은 사업비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에서 사업비를 얼마를 차감하던 상관없이 연금 기준 금액은 납입 보험료 전액의 5%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미보증형 연금이 사업비 차감 후 연금액을 계산하는 방식과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하다가 중간에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연금은 보증기간 동안만 지급합니다. 그래서 원금보다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5% 연금은 평생 연금 기준 연금액 중에서 덜 받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납입 만료 후 연금 개시 전 사망하면 그때까지 5% 이자와 원금을 상속하게 됩니다. 즉 살아도 죽어도 5% 달리로 굴러간 평생 연금 기준 금액은 수령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상속 목적으로 5% 최저 보증 연금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연금 수령 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연금 저축과는 다르게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됩니다. 월 납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가 비과세 요건이고 일시납은 1인당 1억 원까지가 비과세 한도입니다. 비과세되면 이자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면제이고 건강보험료 인상에도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때문에 5% 최저보증연금으로 알토란 같은 확정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최저보증 연달리 5% 일시납연금의 활용 꿀팁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65세 은퇴 시 매월 100만원 확정연금 수령하려면 연령대별로 얼마를 납입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5% 연단위의 최저 보증이율을 활용하여 연금이 아닌 상속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 다세대 플랜도 가능한데 이번 영상에서는 부모 자녀 2세대 연금 파이프라인 플랜만 살펴보겠습니다. 일시납 여성 기준으로 65세부터 월 100만원 확정연금 수령위에 50세는 1억 7,500만원, 55세는 2억 원, 60세는 2억 4천만 원이고 단 65세 여성은 70세부터 매월 100만원 수령일대로 2억 3천만 원 필요합니다. 내가 받지 못하면 덜 받은 금액은 상속되므로 원금 손실 없이 확정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일시납 남성 기준입니다. 65세부터 월 100만원 확정연금 수령위에 50세는 1억 6,500만원, 55세는 1억 9천만원, 60세는 2억 3천만 원이고 단 65세 남성은 70세부터 매월 100만원 수령일대로 2억 2천만 원 필요합니다. 노후 목돈은 젊은 시절과 달리 돈이 가치가 너무 소중하므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연단위 5% 최저 보증이 되는 것을 이용하여 연금 수령이 아닌 상속재원으로 활용하는 플랜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이지만 높은 최저 보증이율을 이용하여 상속세 납부재원으로 활용하는 플랜입니다. 일시납의 경우는 최장 20년 동안 매년 5% 단위 적용됩니다. 이 플랜에서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 가능합니다. 특히 소득 증빙 문제와 부모 건강 등 여러 상황 고려가 필요하니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일시납 후 상속재원으로 활용하는 플랜입니다. 계약자는 40세 자녀, 피보험자는 65세 부모, 수익자는 40세 자녀로 지정하였고 세금 문제 때문에 계약자와 수익자 지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시납한 5억 원이 매년 5% 단위로 계속 늘어나는데 85세 시점에는 10억 원의 기준연금액이 확정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연금 개시 전후 유고 시의 상속재원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부모 자녀가 대를 이어서 5% 일시납연금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플랜을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플랜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지정이 중요합니다. 최초 가입 시 계약자는 65세 어머니, 피보험자는 40세 아들, 수익자는 어머니로 하여 계약자인 어머니가
일시납 5억 원을 납입하여 최저보증연금에 가입하고 15년 뒤인 피보험자인 아들 55세의 연금을 개시하는 조건입니다. 아들 나이 55세부터 수익자인 어머니가 먼저 매년 3,281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 어머니는 생존하는 동안 3,281만 원의 연금을 매년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100세 시점에 어머니 유고 발생하였다면 이때까지 20년 동안 어머니는 총 6억 5,62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계약자인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피보험자인 아들은 생존해 있으므로 이때 계약자를 아들로 변경하고 아들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뒤에 살펴볼 것입니다. 어머니 유고 시 계약자와 수익자를 아들로 변경하고 아들은 75세 시점부터 살아있는 한 몇 세이든 매년 3,281만 원의 동일한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100세까지 수령한다면 25년간 총 8억 2,025만 원을 수령하게 되고 어머니가 받은 연금까지 합하면 14억 7,645만 원을 받게 되며 이 금액은 원금 5억 원의 무려 2.9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어머니 유고 시 자녀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할 때 세금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65조에 따라 적금, 예금, 펀드, 주식은 평가할 때 시가평가로 하게 됩니다. 즉 액면 금액이 100% 그대로 상속재산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금보험은 정기금 평가라고 해서 약 70에서 80%만 상속재산에 반영되어 상속세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정기금이란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으로 급부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금 계약에 따라 받는 금액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연금과 지료 등이 있습니다. 정기금은 지금 당장 모든 금액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 가치로 계산된 정기금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평균 수명까지 수령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고시 이자율로 매년 할인하여 정기금의 현재 가치를 평가하며 현재 할인율은 3%입니다. 때문에 상속세 절세 효과가 뛰어난 것입니다. 추가 소득 없는 불확실한 노후를 대비하여 사기당할 걱정 없이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평생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5% 일시납 연금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은 보다 젊은 현재의 내가 나이 든 미래의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 댓글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늘 건승하십시오.